적게 먹고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? 힘들죠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희한하게 여름 되기 직전보다 또 여름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쯤에 사람들이 더 다이어트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슬슬 운동을 해볼까?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찾아보는 거잖아요. 예. 찾아보다 보면은 꼭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가 눈에 딱 보여요. 기사가 있더라고요.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 요법, 장기적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예. 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. 방송에도 여러 그렇죠. 번 나왔고 예. 효과랑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됐나요?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학회에서 이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. 네. 첫 번째는 오랫동안 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어져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.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. 그쵸.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도 맹점이 있어요.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? 힘들죠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불가능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네. 그게 실현될 수가 있냐는 거죠. 장기간 해가지고 안정적인 다이어트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. 그리고 대부분 다 상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연구를 하더라도 네. 단기간에만 이루어지는 뭐 8주 안에, 12주 안에 요때 얼마큼 빠졌다. 여기까지가 끝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 나와요? 안 나와요? 안 나와요. 안 나오죠. 그게 문제죠.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일명 황제 다이어트 혹은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불렸던 식사요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과학적, 비현실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. 애킨스 예전에- 다이어트는 처음 예, 들어보는데. 그거 황제 다이어트를 얘기했던 사람 학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근데 그 황제 다이어트하고 지금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. 이론 맞아요. 자체가 다릅니다.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. 황제 다이어트는 지방을 먹어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단백질을 먹어라가 포인트였던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가 벌써 출발이 좀 많이 초점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좀 의외네요. 맞아요.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면 사진에도 고기랑 쌈 채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지방 다이어트는 그런 쌈 채소 같은 거 먹으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진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네요. 즉 근거 중심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방송에서 제안한 과도한 고지방 극단적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현재까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. 결론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한 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명서를 쓰신 분 의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. 내용이 뭐냐면 네. 장기적으로 성공한 다이어트 비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. 만약에 그게 그런 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 인구의 50% 이상이 비만 인구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래요?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? 그쵸. 왜냐하면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그 비만으로 인해서 지출되어지는 의료 비용들이 2조 달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 식약처에서도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전 세계 국민들을 위해서 WHO에서도 나섰겠죠. 장기간 해도 안정적으로 되어져 있는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아예 성명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했겠죠. 네. 근데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없어요.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?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기적으로 안정한 다이어트 비법이 어디 있어요? 그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그쵸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우리나라와 같이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단 환경에서 과도한 고지방, 극단적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려면 노력, 시간, 그리고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데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. 이것도 너무 웃긴 얘기 아닌가요? 다이어트를 하는데 시간, 비용, 노력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있으면 이것도 똑같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그쵸. 그럼 그냥 어디서 주사 맞고 빼라는 얘기인가요?
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그 지방 분해 주사가 또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 효과가 없다라고 나와 있대요. 지방을 특별히 막 정말 분해해가지고 살이 쭉 빠질 수 네.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. 결국은 식욕 억제제 약이랑 같이 처방을 한대요. 또 가격이 막 몇백만 원대 이렇게 하거든요. 몇백만 원 들였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식욕 억제제 처방해가지고 그렇죠. 한다고 방송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. 이 이야기는. 그것도 다 단기간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다음 읽어볼게요. 이 방송에서는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다량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고지혈증,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. 이것도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.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무조건 다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예전에 지방에 대한 얘기들, 오메가3 이런 것 정리해드릴 때 네네. 잠깐 말씀드렸죠.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중에 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쵸. 드렸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이 예전에 SBS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. 그거 혹시 다시 보기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세요.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당뇨병 환자가 버터를 반 토막 정도를 해가지고 달걀 스크램블 에그를 해서 먹어요. 매일. 원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되죠. 안 되죠. 그런데 그렇게 먹었는데 혈당이 떨어졌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어서가 문제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.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적절한 비율에 의해서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목이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료를 먹인 소, 네. 고기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. 근데 풀을 뜯어서 먹은 소고기의 지방을 많이 먹을 때는 혈압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소가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. 그래요. 그 다음에 극단적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공통적인 부작용으로 피로감, 두통, 속 울렁거림, 입냄새, 변비 또는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. 이 때문에 이 다이어트 방법은 지속이 어렵고 요요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. 이것도 말이 안 되죠.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모든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